나름 싸다니던 순사놈이 해넘어 할 때가 되니까 저렇게 꽁지가 빳빳해서 달아나는 걸. 밤이면 우리 세상인 걸 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오늘 저녁엔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을 가지고 토론들을 하겠어요.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예. 참, 어린애는 이 없습니까? 예, 예. 다 나왔습니다. 예. 청명부는 왔거나 우리 마을에 왔거나 붉은 기 날리며 왔거나 혁명의 창을 메고 돌아왔거나 할머니 잘 다니구만. 아이 아버지 한다 아버지 아, 인제 오시는가 봅니다. 우리 선옥이 잘 있었나? 수고하셨어요. 가셨던 일은 어떻게 됐어요? 다 잘 됐어. 그래요? 순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선옥아, 아, 수고하십니다. 아주머니, 오래 기다렸겠습니다. 저 샘골마을 분녀에 보내게 되어 있는 소책자들은 내일 도착하게 되어 있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조심히 다녀갑시다. 할머니도 오셨군요. 먼 길을 가셨다더니 수고했수다. 저 이걸 회장이 전해달라고 합디다. 참 기쁜 소식입니다. 할머니가 정말 수고했습니다. 에휴, 그런 기쁜 소식이라면 100번이라도 댕겨오겠습니다. 자, 그럼. 예. 조심히 다녀가세요. 오늘 저녁은 문을 좀 일찍 닫읍시다. 무슨 일이 있어요? 유격대에서 연락 오신다. 아니, 그래요? 참, 저 미룡이 보낼 약품들을 따로 준비해 놔야겠어. 제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렇소. 아이고, 선호가 밖에 나가 놀아라. 앞으로 이런 일은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당신도 몰라보게 달라졌거든. 아이 참. 내가 인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혁명가의 입장에서 일하게 된 것도 단순하고 평탄하게 된 것이 아니었지. 돌이켜보면 망국노의 수치와 서름을 다 외면한 채 한 가정의 안락한 생활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이 정말 부끄럽소. 제가 너무도 어리석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어와 같은 인간에게서까지 무슨 의리를 바라면서. 생활의 길이란 참. 안녕하시오. 아니, 기호 씨가 오셨군요. 계시오? 네. 여보! 어서 오게. 이거 웬일인가? 이 집에 오는 사람이야 환자가 아니면 버실 테지요. 차오간 좀 앉게. 저 안방에 들어가셔서 차나 드시면서 말씀들을 하시죠. 그럴까? 그 아늑한 방안도 좋지만 오늘은 바람도 쐴 겸 함께 갑시다. 그 이 집에 운이 터수다. 수비대장이 부상을 당했는데 내가 명운역을 소개했더니 군의들의 치료도 거절하면서 형의 치료를 받아보자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소? 사람도 달라졌네 그래. 한땐 언론계에 나서보겠다던 자네가 수비대 통역관이 되더니 말일세. 그게 어찌겠습니까? 고든 모가지는 모조리 자르는 판에 수비대장을 사귀어서 나쁠 게 없어요. 요즘 세상에야 권력을 등에 업지 않고 되는 게 있습니까? 자, 갑시다. 정말 이렇게 늘 관심을 덜 내주셔서. 뭔 별 말씀을.
자주 놀러 오시긴 하세요. 시간이 없어나서. 가세. 선생님, 일 좀 살려주십시오. 예, 내가 일하는 정미간에 따라 들어와서 썩은 황조미를 주워 먹더니 그만. 이거 수비대장이 기다리겠는데. 잠깐 기다려주게. 저기 들어가 눕히세요. 예. 송남아, 선생님 일 없을까요? 송남아, 선생님 좀 살려주십시오. 식중독이 심하구만. 약을 좀 내줘. 네. 이걸 여기서 먹이고 가세요. 작전 모아둔 게 요것뿐인데 요 다음 작전을 받아서 제 꼭 아니, 이건 약값도 안 되는데. 나머지 약값이 얼마나 되겠는지 제 다음 작전을 받아서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이고 아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자선사업까지 해가지고서야 수지가 맞겠소? 어찌겠나. 의술은 인술이라고. 형님은 여전하시고. 또 오세요. 예. 이 명훈 형은 이 일대에서 명의로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가? 예. 스님 통역관의 소개로 의사 선생을 알게 돼서 기쁩니다. 의사 선생. 자, 괜찮습니다. 차라리 안 왔던 것만 못하네 그려. 솔직히 말해서 손이나 좀 상한 걸 가지고야 치료를 청했겠소. 요즘 공산군의 출몰로 이 일대가 소란해지고 있는데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형님도 알겠지만 현실을 외면해서 살 수 없다는 게 오늘의 시국이 아닙니까? 그러니 수비대장이 말한 대로 정체 모를 사람이나 총탄에 맞았다는 환자가 생기면 곧 알려야 합니다. 좌우간 공산군이라는 게 수수께끼거든요. 그렇게 봉쇄하고 토벌을 하는데도 북을 먹고 무슨 힘으로 저항을 하는지 참. 그러나 만주광야를 관동군 100만 대군이 누렇게 덮였는데 오래야 가겠소. 그런데 기억은 날 다시는 이런 일에 끌어들이지 말게. 자, 저기 가서 한잔 합시다. 그만두겠네. 기여씨. 하나 꼬. 인제 오세요. 늦으셨군요. 아버지, 우리 선옥이. 기호 씨가 총회 가더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어서 내려오세요. 이게 웬일이요? 어디 한번 맞춰봐요. 글쎄, 오늘이 무슨 날이더라? 오늘이 바로 당신 생일이에요. 그렇던가?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세요. 여자들이란 참. 이건 또 뭐요? 내가 한 모금도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서 드세요.
생각나세요? 결혼식 날 옆에서 둘러보고 나는 바람에 당신이 술을 마시고 시를 읊다가 눈물을 흘린 건 말이에요. 생각나. 가마, 내 그때 무슨 시를 읊었던가? 아니 그 리상화의 시를. 그렇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리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다 안 되었지. 그땐 부모님이 당신의 학비를 대신하라고 땅맞이기 나 있던 것마저 다 없애버리고.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어요. 우리한테 선욱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병원을 차리고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이라. 정말 행복하단 말이지. 여보, 이 소란한 시국에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 내겐 그저 우리 선욱이가 귀중하고 당신이 귀중하오. 우리 아버지를 보. 생전에 땅을 더 사보겠다고 철용소를 차린다, 쌀장사를 한다, 별수단을 다 써봤지만 결국 돌아가실 때 기와집 한 칸밖에 남긴 게 또 있어. 그러니 황금도 기호군이 말하는 권력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는 다 호황한 일이요. 참 사람이란 정말 모르겠어요. 학창 시절엔 사상운동까지 한다던 기호 씨가 글쎄. 사상이요 주의요 하는 것도 청춘 시절에 혈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저 양심에 꼬리 끼는 일 없이 누구에게도 구속을 받지 않고 아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정이 행복이 아니겠소. 뽀꾹뽀꾹뽀꾹씨 산이 서위고 듬뿍듬뿍듬뿍씨 너니 서울 때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아니 우리 선욱이가 정말 영구나. 저 선생님이 계십니까? 누구요? 왕진을 청하려 왔습니다. 환자를 데려오는 게 좋겠소. 선생님, 좀 가주십시오. 저희 시아버님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떨어져서. 그래, 집은 어디쯤이요? 강북마을입니다. 강북마을이면 시어리가 넘는데 마차도 없을 게고. 선생님, 부탁입니다. 선생님이 가주시지 않으면 저희 시아버님이 살 길이 없어서 그럽니다. 선생님. 여보, 내 옷 좀 가져. 아니 여보, 이 밤중에 어떻게?
아버지, 알때 뭐 살래? 얘 선호가 응? 얜 정말 얘야, 아줌마가 좋은 거 보내줄게. 우리겐 자시랑 많단다. 아줌마 정말? 조심히 다녀오세요. 선생님, 이쪽으로 가십시다. 강북마을이면 이쪽인데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저 사실은 사내 부상자가 생겨나서 산이라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입니다. 외놈들과 싸우던 우리의 한동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의 사정을 미리 말씀드리고 모셔왔어야겠는데 외놈들의 경계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서 그럽니다. 선생님, 몸을 잠깐 피해야겠어요. 원야동무 선생님,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와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영철동무, 적종을 계속 살펴주세요. 예. 선생님은 명의로 가난한 집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동정해준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리에는 다른 의사들도 있습니다만 우린 선생님의 민족적 양심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우다가 생명이 위급해진 혁명가를 선생님 같은 분들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치료해 주겠습니까? 쉬었다 갑시다. 아니, 아직 오신 이 길이 넘는데 너무 지체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 일 없습니다. 아니, 왜 자시지 않습니까? 부득한 사정 때문에 선생님에게 이런 뜻밖의 수고를 끼쳐서 안 됐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앞으로 가정에 무슨 화가 미치게 되면 우리가 조직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왜 선생의 생명과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환자나 봅시다. 의사 선생, 어떻습니까? 전 의사로서 도울 길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몇 시간을 더 넘기기 힘든데 이런 산 속에서 어떻게? 정치지도운 동무, 정치지도운 동무, 지도운 동무. 수술을 합시다. 네? 수술을? 다른 방법이야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의사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중대장 동무, 중대장 동무, 정치지도운 동무가 또 의식을 잃었습니다. 중대장 노무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중대장 노무, 망원초로부터 적정이 나타났다는 신호입니다. 일수대 동무들이 가서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고 하시오. 알았습니다. 갑수동, 예, 갑수 동무는 이수대에 가서 놈들의 익축을 때리라고 하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관 정분들은 일수대를 도우시오. 알았습니다. 선생님, 믿습니다. 의사 선생, 우린 선생님을 믿고 귀중한 혁명동지의 생명을 맡깁니다. 여보시오.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내려간다면 몰라도 이런 싸움판에서 어떻게 수술을? 여기서 해야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여보시오. 의사 선생,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선생님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 안심하십시오. 여보시오. 마취제도 없이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견뎌내지 못하면 그땐 당신들이 날 그냥 두지 않을 거요. 선생님은 우리를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선생님의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선생님이 선만 대주시면 우리 정치지도운 동무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지도운 동무의 몸에는 외놈들의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정치지도운 동무, 정치지도운 동무. 선생님, 지도운 동무, 지도운 동무. 갑수동, 옥녀동무에 가서 수술이 끝났으면 누기막으로 옮겨가고 하시오. 알았습니다. 빨리. 의사 선생, 나는 일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곧 떠나셔야겠습니다. 네? 안전한 지대로 옮겨야겠습니다. 아니, 뭐요? 시간이 급합니다. 아니, 그럼 강북마을에 또 가시댔죠? 예. 사흘째나 그 주변 마을까지 다 찾아봤으나 의사를 청해간 집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없구만. 수비대에선 그 전날 산에서 전투가 있었던 사실과 관련시켜 공상군의 작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진을 청하러 온 것은 여인이었는데 설마. 공상군에는 여자들도 있으니까요. 예? 아니 그럼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 우리 선옥이 아버지 기호씨,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선옥이 아버지를 좀 구원해 주세요. 예? 내가 의리에 있겠습니까? 수비대에선 수비대대로 내가 공산주의 신봉자를 비호해줬다고 추궁하는 판인데. 좌우관, 무슨 일이 제기되면 나한테 먼저 알려주십시오. 예. 자, 그럼.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는데 안 됐습니다. 그만두시오. 당신은 이렇게 산속에 있으니까 처자를 둔 사람의 심정을 알 게 뭐예요? 예. 당신도 앞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한 가정의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게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하라고 했는데 왜 기회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거 또 내가 어서 드십시오. 공여동과 고생이 많구만.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닙니다. 정치지도운동 의사 선생님이 집 생각 때문에 몹시 근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으로 내려보냅시다. 그럼 제가 내일 선생님을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그 사이 혹시 무슨 일이나 없는지 옥녀동무가 함께 가서 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겠소. 알았습니다. 그까짓 거야 뭐 떨어졌으면 뭘합니까? 선생님이 그냥 내려가시면 선옥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혁명군 여성들은 단추 하나 달아줄 줄 모른다고 나무랄 게 아니에요. 그야 뭐 이제 내려가시면 선옥이 어머니한테랑 잘 말씀드려 주세요. 우린 앞으로도 선생님의 수고에 대해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어제 격한 김에 지나친 말을 좀 한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린 다만 선생님이 우리 혁명군에 대해 옳은 인식을 가져주길 바랄 뿐입니다. 자, 이젠 돌아가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을 댁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긴 하지만 환자를 두고 가는 마음이 가벼운 건 아닙니다. 자, 어서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어디세요? 어서요! 선생님, 우리 정치지도운동만 데 가서 제가 오늘 돌아오지 못하면 이호지점에 가서 만나자고 전해주세요. 여보시오. 아니, 의사 선생, 옥녀동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성은 저쪽으로. 적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미쳐. 아니, 여보시오. 그러다가 수술자리가 터지는 날에 옥녀동무는 나와 의사 선생의 안전을 위해서 적을 달고 간 것입니다. 옥녀동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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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지금도 총탄이 빗발치는 속으로 한 목숨 걸고 달려가던 그 여성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소. 정말 여성의 몸으로 어쩌면
난 그때 처음으로 혁명가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되었던가 싶소. 의사로서 응당해야 할 치료조차 두려워했는데 그 여성은 나와 부상당한 분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소. 그 여성에게서 받은 충격이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난 어떤 일이 있어도 부상당한 분을 데리고 이어지점이라는 데로 갈 결심을 했소. 지금은 이렇게 즐겁게 회상을 하지만 그땐 정말 앞이 막막했댔소. 추위는 살을 예이지 먹을 것은 떨어졌지. 게다가 수술한 지 며칠이 안 된 정치지도원의 상처는 도져서 더는 은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댔어. 그러나 정치지도원은 오히려 자기의 고통을 숨기면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었겠소. 설레이는 밀리는 아들 강철리 산을 넘어가는 길 끝이 어디냐 원수 치며 달려간 그 여대원의 슬기로운 모습이 오리오네. 걸음마다 나가선 고난해지며 혁명가를 돕는 길 주엄하여라. 나의 안락을 바라다 말랴. 생활의 참된 길 찾아야 하리. 아니, 그럼 그 여성이 지금 저기에 와 있겠죠? 가만. 적들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나무를 좀 신호를 해봅시다. 네, 가봐야겠습니다. 가만, 내가 보죠. 아니요. 만약 그 여성이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할 작정입니까? 못 오다니요. 그저 이럴테면 꼭 옵니다. 옥녀동은 그렇게 쉽게 잘못될 동무가 아닙니다. 아니, 잘못되어서는 안 될 동무입니다. 혁명을 위해서 어린 자식까지 떼어놓고
방울맨 동문데 어떻게? 아니, 그 여성에게 어린 자식이 있단 말입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린 자식까지 있는 여성이 어떻게 이런 산중에서. 아늑한 제 집에서 귀여운 자식의 재롱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좋은 줄 모를 여성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그런 생활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악독한 외놈들은 옥녀동무의 단란한 가정을 짓밟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사연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삼 년 전에 있은 일입니다. 내가 정치공작 임무를 맡고 그 고장에 갔을 때 옥녀동무의 남편과 연계를 맺고 사업하게 됐죠. 옥녀동무의 남편은 참으로 근면하고 혁명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훌륭한 동무였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모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벌대 놈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참으로 위급한 순간에 옥녀동무의 남편은 조직을 구원하기 위해 적들을 유인하다가 원수들의 흉탄에 그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터집니다. 옥녀동무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외놈들은 온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송남아, 송남아. 죽을 잡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약해서는 못 쓰느니라. 어서 떠나거라. 어서. 그때는 옥녀동무의 남편이 조직을 위해 한 목숨 바쳤는데 오늘은 또 옥녀동무가 그 할머니와 어린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해해진 후 옥녀동은 소식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강한 힘이 있고 믿음이 있어 어린 자식과 가정도 다 버리고 싸움에 나선 것일까? 그럼 식민지 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과연 그들만이 겪었단 말인가?
숨겨줘요. 날 좀 숨겨줘요. 네, 날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 네, 저 방주공장 감독님이 여령이 어디를 간다고 그래? 못 가겠어요. 선생님, 날 좀 살려주세요. 네, 선생님, 날 좀 살려줘요. 날 좀 살려줘요. 좀. 여보, 어린 처녀에게 이건 너무하지 않소? 말로 하시. 건방진 놈. 당신들에겐 법도 없어? 뭐? 이 자식 봐. 조선놈의 새끼. 조선 사람이 어쨌든 말이야. 명훈 씨, 명훈 씨 이러지 말아요. 네. 전해진다. 잡아라. 식민지 민족의 슬픔이구나. 불가항력이지. 어쩌겠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해 줄 수도 없는 세상인 걸. 나는 그 참혹한 현실을 차라리 보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고 나 하나의 양심만을 지키며 살아가려 하지 않았는가. 인간의 존엄과 결의들의 운명을 구원하겠다는 저 사람들의 뜻이 아무리 높다 한들 어떻게 이룩된단 말인가. 왜 주무시지 않습니까? 예. 아, 불빛이 방해됩니까? 아, 그런 게 아닙니다. 한 가지 흉금을 털어놓고 말해도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당신들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습니까? 그걸 믿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실례이지만 그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너무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만주를 강점한 100만이나 되는 관동군이 전 중국과 러시아를 먹겠다고 칼을 물고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투쟁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국 강토에는 망국노의 수치와 서름이 가득 차 있고 우리 결의들은 민족적 멸시와 압박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도 여기서 예외로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을 영영 잃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식민지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소생하느냐 하는 이 생사존망의 기로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은 조선의 아들, 딸들인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신들의 그 뜻은 100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 선생은 의사로서 생명유기체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물론 그렇게야 생각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과 사회 모든 형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낡은 것의 쇠퇴와 몰락이 있고 새 것의 발전과 승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오목하단 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파쇼화의 길을 걸으면서 침략과 약탈에 미쳐 날뛰고 있지만 결국 그것은 놈들이 강대성이 아니라 쇠퇴와 몰락이 극도에 다다른 자들의 마지막 발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확증된 사실입니다. 놈들은 이 사실을 가려보려고 의용학자들과 각종 출판물들을 동원해서 궤변을 퍼뜨리고 있지만 결국 그 무엇으로도 이 진실을 가려울 수 없습니다. 우리 혁명은 자기 위협의 정당성으로 해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인민대중의 지지 성원을 받아 장성 강화되고 있습니다. 새롭고 진보적인 우리의 이 힘은 썩고 병든 일제 침략자들 반드시 멸망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이며 역사 발전의 법칙입니다.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걸 보니 이 겨울도 마지막인가 봅니다. 머지않아 봄이 올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는 것처럼 일제가 멸망하고 조국이 광복될 날은 꼭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발전의 변증법이 아니겠습니까? 저 어느 대학을 나오셨는지? 예? 예. 전 소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광산에서 노동을 하다가 5년 전에 입대했죠. 네. 나는 대학에서가 아니라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서 배웠습니다. 아니 그럼 전설처럼 소문나신? 예, 그렇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우리의 멍든 손에 총을 쥐어주시고 자기 이름 석자 쓴 것으로부터 하나하나 혁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장군님의 영도를 받들고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절여고도에 홀로 남아도 비관하지 않으며 단두대에 서서도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자기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돌이켜보게 되었어.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가 살던 그 거리에만 해도 헐벗고 굶주리던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 도탄에 빠진 결애들의 운명을 구원할 힘이란 세상에는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아늑한 가정생활에서 나 하나의 은신처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댔어. 조선의 운명을 구원할 굳은 결심을 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우는 혁명가들의 신념을 보게 되었을 때 인간이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 부상당한 분을 치료해주며
그 산속에서 여러 날이 흘러갔어. 그러나 기다리던 그 여성은 돌아오지 않고 약품마저 떨어져서 나로서는 어떻게도 도와드릴 힘이 없게 되고 말았지. 그래서 사실은 약품과 식량을 가지고 다시 올라갈 것을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집에 내려왔던 것이요. 한 가정의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떠나지 못하게 발목을 붙잡고 매달렸던 제가 너무도 어리석었어요. 사람이 자기의 생활 신조를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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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가, 나요, 나. 여보, 여보, 아니, 나요. 널 잠요. 아이, 여보. 여보, 문을 좀 걸고. 예. 아이,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뭐 좀 먹을 게 없어. 아유, 내 정신 좀 봐. 뭐 좀 인차 끓여올게요. 아니, 아무거나 하고 있는 걸로 좀 줘. 아니, 어서. 그래, 그 의사가 집에 돌아왔단 말이지. 그 자리를 당장 묶어다가 길 안내를 세우면 공산군이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는가? 그들은 같이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즉시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법칙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당분간 그 의사를 놀려오지 않는 게 좋다. 누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사가 공산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왔는가를 잘 알아보는 것이다. 이번에는 군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예. 그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이 목도리로 자국을 줘보는 것이 좋겠다. 잘하면 그가 스스로 찾아와 자백할 수도 있다. 아직은 그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으로 해야 한다. 여보, 나가보. 누가 날 찾아왔거든 없다고. 어서. 무슨 소식이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보십시오. 본 기억이 없습니까? 여기에 왔던 그 공산군 여자의 것이 아닌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게 어떻게? 예, 왕진을 청하러 왔던 그 공상군 여자가 토벌에 나갔던 수비대 병사들과 맞불질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거 정말 야단났습니다. 그 전투 장소에서 명운령 비슷한 사민을 보았다는 보고까지 해놔서 이게 사실이라면 무사치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그럼 또 들겠습니다. 그처럼 신념이 강한 사람들도 죽는단 말인가? 다시 산고 찾아가야 하는가? 한 걸음만 잘못 내딛으면 나의 운명에는 파멸이 올 것이 아니니까. 아직 소식 없는가? 예,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들이대라. 예. 이번 일에서는 통역관에 대한 대장님이 기대가 크다는 걸 깊이 명심하오. 응?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기어 씨가 어떻게? 명운령이 돌아왔다면서요? 야, 그거 반갑겠습니다. 그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 명운령. 아니, 내가 왔는데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예? 이야, 용입니다, 용. 그 천만다행입니다. 그래, 무슨 행패라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 돌아왔으면 나한테 진작 알려야지. 그러다가 수비대나 경찰서에서 미리 알고 따지고 들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예? 거리에서 소문을 듣고 내가 미리 찾아왔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갔다가 겨우 도망쳐 왔을 뿐인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하하, 어쨌든 공산군을 치료해줬겠죠? 그게 이만저만한 일인 줄 아슈? 부대가 얼마나 큰지 부상병은 많았습니까? 난 아무것도 본 것도 없고 들은 것이 없네. 좋습니다. 수비대나 경찰서에서 시비가 없도록 내가 뒤를 처리할 테니 병원 문도 다시 열고 거리에도 마음 놓고 나다니십시오. 오늘은 바빠나서 다음에 또 들리죠. 자, 그럼 기어 씨가 이렇게 돌봐주실 줄 알았으면 벌써. 그게 다 의리지요. 그 대신 무슨 일이 제기되면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네. 이댁 선생님께서 돌아오셔서 정말 내 병이 저절로 나을 것 같아요. 참 기쁘시겠어요.
좋단 말인가? 아니, 여보. 안 됐어요. 우리는 온교리가 단란한 가정에서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동과 그의 남편처럼 한 가정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 일떠선다면 아무리 간악한 원수놈들이라 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싸우지는 못할 망정 부상당한 분을 내버려 둔다면 그게 무슨 인간의 도리란 말인가? 아니, 여보, 정말 가시겠어요? 가야 하오. 산에는 부상당한 분이 홀로 남아있어. 제발 가지 말아요. 당신은 선옥이와 내가 귀중하다고 하셨죠? 나나 선옥이한테도 당신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왜 모르세요? 예?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당신이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여보, 그 사람들은 나라를 찾겠다고 가정과 처자까지도 버리고 나선 사람들이요. 내가 이제 산에 있는 부상병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그럼 당신은 이 가정보다 그 부상병이 더 귀중하나요? 당신이 안 간다고 누가 뭘 하겠어요? 날도 괴롭히지 마. 사람이 양심까지도 속이고서야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 내가 가서 부상당한 분을 치료해주고 돌아올 테니 기다려. 여보, 나나 선옥인 당신 없인 정말 못 살아요. 예, 좀 가시겠으면 차라리 우리를 데리고 함께 가줘요. 야, 선옥아, 선옥아, 일어나라. 야, 일어나란데도 아버지가 갔으면 우리는 어떡하냐. 아버지 가지마. 여보, 나가보. 어서. 아,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들렸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명훈 형이 몸이 편찮다고 하길래
걱정스러워서 들렸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자, 기호 씨, 예? 아니, 뭔지 말씀하십시오. 기호 씨를 믿고 한 가지 운운할 게 있어요. 예, 다름 아니라 우리 선옥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무사하도록 도와주시겠죠? 아니, 수상한 사람이라도 찾아왔습니까? 산으로 또 가시겠다는데. 예? 그게 정말입니까? 산으로 또 간다. 부상병과 약속했다면서.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봅시다. 형님, 정이력이요? 산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걸 내가 알고 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다시 산에 갔다는 걸 당분간은 수비대에 알리지 말아주게. 안 사고 가겠다. 솔직히 말해서 공산군이 선전에서 듣던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괴롭진 않을 걸세. 기호군도 한때는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고 날 설복하려 하지 않았나. 참, 형님도 답답하구려. 공산주의라는 게 뜻이야 좋죠. 그러나 그게 이 땅에서 언제 실현될 것 같소? 100년이나 200년 후에요. 무슨 주의열 이념이 하는 것도 다 배부르고 편안할 때 하는 소리지. 콘크리트 바닥에 뒹굴며 고문을 당해보시오. 그때 반죽음이 돼서 겨우 빠져나와 형님의 치료로 살았으니 망정이지. 난 그대로 벌써 죽어버렸을 겁니다. 권력 앞에 정의와 양심이 하는 게 통하는 줄 압니까? 예? 그러니 날들어 어떡하라는 건가? 수비대에 가서 심할서를 써놓고 그 공산군 부상병이 있는 데를 길 안내만 하면 무사할 겁니다. 뭐라고? 그게 진정으로 하는 소린가? 자, 형님도 참.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무슨 체면을 차리게 됐소? 그만두게! 이 일엔 형님과 처자는 물론 내 생명까지도 걸려들었다는 거 알아요? 아, 수비대에서 재판이나 하고 사람을 죽이는 줄 아슈? 에? 어떻게 하시겠소? 나한테 생각할 여유를 좀 주게. 그럼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아침 나하고 같이 수비대로 갑시다. 여보, 내 말했어. 뭐 때문에 그런 소리 기워한테 했는가 말이야. 어?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이 잘못되면 이 가정도 우리 행복도 다 끝장인 거.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자. 우리는
선생님의 민족적 양심을 믿고 찾아왔습니다. 수비대에 가서 시말설 써놓고 그 공산군 부상대에 있는 대로 길 안내만 하면 무사할 게입니다. 아니다. 걔는 될 수 없다. 무엇이? 왜 그자를 날려오는가? 사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구슬러놔서 내일 아침 그가 직접 길 안내를 할 것입니다. 밥통 같은 자식. 저장, 합처소에 긴급 연락해서 경비진을 강화하게 하라. 예? 여보! 아니, 여보! 여보! 아니.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할머니가 들어가십시다. 자, 어서 올라가십시다. 예. 아니, 산에 올라가셨다더니 어떻게? 예. 그저 글쎄, 외놈들이 혁명군에 대해서 별 험한 소리를 다 하지만 난 이렇게 선생님이 무사히 돌아오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송남아, 네 병을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이시다. 일어나 인사드려라. 옳지. 성남이? 영구나. 어머니, 며느리 이름이 뭡니까? 옥녀라오. 강옥녀. 아니, 그럼 내 이제 와서 선생님한테 뭘 숨기겠습니까? 우리 며느린 혁명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난 그저 이 녀석 하나를 잘 키워서 나라를 되찾고 돌아오는 재미 품에 안겨주자고 이렇게 억척같이 살아갑니다. 예, 성남아. 이 어린 것의 어머니가 희생됐다는 것을 알면 저 할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하시겠는가. 이건 내가 써라. 아니, 웬 걸건 이렇게. 산에 있는 한 혁명군 여성이 만들어준 겁니다. 통역관! 예. 그자를 뒤따르라. 일에 내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보시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뭐라고 했어? 이야,
거리를 배반하고 저도 모르겠어요. 개새끼, 내 놈이 대일본 제국에 맞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보자.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인간이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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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가지 말아요. 당신은 선옥이와 내가 귀중하다고 하셨죠? 나나 선옥이한테도 당신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왜 모르세요? 아버지 가지마 아버지. 저놈이 틀림없습니다. 아, 엎드려. 놀래우지 말고 따라가서 공산군의 행체를 알아내라. 어? 빨리. 명은영. 그 공산군 부상병이 어디에 있어? 잘 생각해 보시오. 예? 아, 명은영에게 집이 없어. 먹을 거 입을 것이 없어. 병원까지 차려놨겠다.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 신봉자가 되려고. 지금 대일본 제국이 동양 천지를 쥐락펴락하는 판에
떨떨하게 굴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응? 공산군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무슨 의리가 있는 줄 알아? 응? 한번 이용해서 치르나 봤자는 것이지 너 같은 거 죽든 살든 그건 생각지도 않는단 말이야. 참. 생부야! 말말! 쏘지 마시오. 명문요, 쏘지 마시오. 선장님, 지난날의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의리라고? 왜놈에게? 선생님! 이게 웬일입니까? 선생님,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자, 저기 누가 왔는가 보십시오. 의사 선생! 정치스도 운동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 약속을 그만 어기고 늦어져서.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니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끝내 나는 옥녀동무를 찾아 헤매다가 이렇게 중대동무들 만나 옥녀동무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 그 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옥녀동무는 조국광복회원의 도움을 받아 지금 김일성 장군님께서 계시는 사령부 밀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의사 선생,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선생님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일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물었으면서 우리 혁명가들을 치료해준 그 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말씀이 계시었습니다. 네, 저한테 말입니까? 예.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고마운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원수놈들의 행패를 받지 않도록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옮겨주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태어나
우리는 장군님의 그 사랑 속에서 세상에 두 번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래요. 전 이 광명천으로 옮겨온 이후 당신을 도와서 적은 힘이 남아 혁명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세상에는 아직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한 생을 값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지난날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야. 돌이켜보면 정말 전 그때 기어란 놈의 말을 듣고 당신이 영영 잘못된 줄로만 알고 선옥이와 함께 죽을 생각까지 했댔어요. 뜻밖에도 조국 광복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 와서 당신을 만나고 보니 다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보, 우리는 생활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이제 겨우 혁명의 첫 발을 들여놓은 데 불과하고 엄혹한 시련이 앞에 있으리라는 것도 각오해야 할 것이요. 알고 있어요. 계십니까? 여보, 누가 찾아왔거든 오늘은 보지 않는다고 하오. 예. 누구세요?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병을 보지 않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떨어져서 왕진을 청하려 왔습니다.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강북마을에서 왔어요. 선옥이 어머니. 아니, 성남이. 어서 들어오세요. 여보! 아니, 선생님. 아니 이게 옥녀동무가 아닙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여보, 어서 안으로 모시오. 예, 어서 들어가시자요. 여보. 할머니에게 빨리 알려드려. 예. 어서. 네가 선옥이구나. 어이? 컸구나. 산에서 새 연락원이 온다는 소식을 받고 미령에 보낼 약품은 다 준비해 놨지만 이렇게 옥녀동무가 오시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여기서 활동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습니다. 조국 광복회 조직에서 일하니 정말 없던 힘이 생깁니다. 예. 참, 송남이 할머니는 그때 여기로 옮겨와서 잘 계십니다. 저도 조직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장군님께서는 송남이와 저희 시어머님이 얼마나 보고 싶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누가 왔다고? 오시는가 봅니다. 아니, 아이고야. 어머니.
성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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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구, 내 애미다. 성남아. 내 애미야. 내 엄마다. 성남아. 성남아. 이 녀석아, 밤마다 찾던 내 애미다. 내 애미야. 제 애미를 못 알아보다. 저렇게도 뜨거운 정으로 부모 처사를 생각하고 결애들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의 모든 것을 혁명에 다 바치는 것이었구나. 조심하십시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지고 가는만요. 아이, 신세라니요. 우린 언제나 성남이 어머니를 잊지 않겠어요. 우리 서로 도와서 조국 광복을 위해 힘써 싸우자요. 네, 저도 부녀의 사업이랑 더 잘하겠어요. 야, 성남아, 어서 이리 오너라. 애미가 이제 떠나야지. 성남아, 할머니 말씀 잘 듣거라. 이건 후방 미령에 보낼 약품이에요. 예, 알겠어요. 자, 갈 길이 먼데 어서 떠나가라. 네. 어머님. 뭐냐? 어서. 인전 들어가 보십시오. 광복된 조국 땅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온 교례가 화목하게 살아가려는 우리의 한결같은 소원을 무엇보다 먼저 꼭 전해주십시오. 예. 김일성 장군님께서 영도하고 계시는 우리 혁명은 꼭 승리합니다. 그날 믿고 싸웁시다. 이제 와서 제가 무엇을 더 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를 혁명의 길에 세워주신 장군님의 은덕을 잊지 않고 힘자라는 것 일하겠습니다. 예. 그럼 잘 싸워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한 생을 혁명에 바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어디에 있으랴.